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고 2살 어린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기는 합니다. 저는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아내는 솔직히 지금도 예쁘고 날씬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안아본 지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요즘 말하는 퐁퐁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정을 유지하려고만 생활 중입니다. 물론 연애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겠죠. 연애 때와 신혼 초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저는 돈 벌어주는 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여자를 만나볼 기회가 많이 없었고 졸업 후 취업한 후에는 직장이 괜찮아서인지 그래도 간간히 소개팅을 하면서 한 2명의 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도 예쁘기는 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눈이 높기도 했고 저는 애교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애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30살이 되었고 지인의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정말 예뻤고 관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아내는 정말 착하기도 하고 애교도 있었습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아서 사귀기로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여성 같지 않게 개념도 있어서 제가 돈 쓰는 게 아깝다며 비싼 데보다는 가성비 있는 식당을 알아보고 저렴한 가격에도 너무나 좋아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밥을 사면 커피를 사거나 자기 월급날에는 저에게 대접도 해주고 비싼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선물도 자주 해줬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차가 없었고 제 차를 이용해서 데이트를 했는데 가끔씩 미안하다며 주유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 씀씀이도 좋은 게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사귄 지 몇 개월 되었을 때 아내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저도 몇 명의 여자를 아는 경험이 있었고 아내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2-3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에게만 몇 번 안기었다며 경험이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아내를 안을 때 아내는 많이 부끄러워했고 경험이 별로 없는 제가 볼 때 아내도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아내를 아는 후 아내는 저에게 안기었더니 너무 좋았다고 했고 우리는 서로 경험이 많이 없으니 둘이 조금씩 더 공부하고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 아내를 안고 나서 아내를 만날 때마다 안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에게 매번 안기더니 시간이 갈수록 거절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럴수록 저는 애가 탔습니다. 아내는 집이 엄하다며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외박을 할 수 없었는데 매번 12시 전에는 들어가야 하니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좋았고 아내랑 오래 같이 있기 위해서는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아내처럼 예쁘고 착하고 개념 있는 여자를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아내는 몇 주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에 제 청혼을 받아들였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본가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잘 나가셨고 그 후로 조금씩 기울더니 지금은 부모님 아파트와 부족하지 않은 노후 자금 정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그래도 부모님 사정이 나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울에 적지 않은 평수의 아파트와 중형자 한 대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월급이 나쁘지 않았고 씀씀이가 해프지 않아서 제 나이대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돈을 모아놨었습니다. 아내가 혼수를 해오기는 했는데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정도의 혼수를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준비해간 아파트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혼수를 해오는 게 아니냐며 저에게 살짝 싫은 소리를 했지만 저는 돈이 무슨 대수냐며 적은 혼수에도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아내에게 반해서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매일 볼 수 있고 매일 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벌이가 넉넉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마다 전국 팔도로 놀러 다니기도 했고 몇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서 신혼을 즐겼습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를 했는데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도 잘 해놓았고 음식 솜씨도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우선 경제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경제권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신혼을 즐기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아내도 너무나도 좋아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나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심했고 임신 우울증도 호소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강도는 더 심해졌고 아내는 힘들다며 집안일을 점점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제가 알아서 어머니가 챙겨주신 반찬에 밥을 챙겨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음식 냄새도 못 맡겠다고 해서 구내식당에서 먹고 가거나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간 적도 많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집안일에서 손을 아예 떼자 저는 집안일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업무량도 많고 힘든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솔직히 저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불평불만 없이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정말 더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완전 똑 닮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자 아내는 정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중에도 없고 아들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가 있던 때도 아니었는데 저의 부모님이 혹여나 아들을 안으려고 하면 무조건 손을 닦거나 손 소독제를 발라야 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나 처가 식구들은 손을 닦지 않고 아들을 안아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우리 식구들이 무슨 세균 덩어리냐며 화를 냈는데 자기는 그런 적 없고 다들 손 닦고 아들을 안게 했다 했습니다. 아들을 낳더니 집안일은 더 개판이 되었고 저는 계속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돌이 되니 이제는 경제권까지 넘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그때부터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데리러 간 적도 몇 번이고 나중에는 고집을 꺾는다고 몇 주 데리러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친정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져주라고 했고 장인 장모도 경제권은 여자가 맡는 게 맞다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까지도 고려했지만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권을 넘기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제권을 넘기니 아내는 처음에는 저에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개월 가지 않았고 처음에 30만 원이던 제 용돈도 점점 줄여서 이제는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아껴 써서 아내 몰래 몇백을 모으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은 낳은 후에는 잠자리도 조금씩 피우더니 몇 년 전부터는 아들이랑 둘이 자면서 제가 옆에도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은 거미줄을 치고 있었고 가끔씩 혼자 스스로 위로하면서 제 욕구를 달래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네 집은 원래부터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찍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지랑 둘이 살았는데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우리 집에서 밥도 먹였고 어머니가 사주시는 옷들 중 몇 개는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졸업 후 일을 하다가 저랑 군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군대 전역 후 친구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졸지에 고아처럼 되었고 저는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제 용돈으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가끔씩 모아놓은 돈으로 친구 몰래 친구 가방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꼭 잘 돼서 나중에 다 갚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할 때쯤 친구 장사가 대박이 났고 지금은 직원도 몇 명 채용해서 저보다 2~3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동안 고맙다며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했고 이 금액은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전에도 친구와 아내와 저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는 지금도 그 친구는 좋아하고 만나는 것에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한 지 오래입니다.
제가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없는 걸 알자 친구는 항상 술값과 밥값을 냅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 내기는 하는데 친구가 거의 낸다고 보면 됩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그나마 제가 숨을 쉬는 건 아들과 둘이 놀 때와 2주에 한 번씩 이 친구를 만나는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라 잘 나가지 않는데 이 친구는 2주에 한 번씩은 만납니다. 아내도 제가 이 친구를 만나는 건 좋아합니다.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조심스레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걸 알기도 하고 자신도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을 지켜가며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우울증도 오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는 제 기분을 달래준다며 둘이서 같이 여수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저를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기도 했고 그 친구랑 간다니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배려해서 친구가 호텔과 KTX를 예약했습니다. 대신 제가 가서 저녁에 술을 사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아내 얼굴을 안 보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는 밖에 나가기가 어렵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서울역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3시간 열을 달려 도착한 여수. 도착하자마자 바다 냄새도 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선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수 엑스포 내의 맛집이라며 레스토랑을 갔는데 실외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도 좋았는데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미리 알아봐서 패키지로 잘 예약을 해서 그런지 호텔에 인피니티 풀, 집트랙도 탈 수도 있고 요트도 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2명이서 수영장을 가기는 좀 그래서 패스하고 우선 집트랙을 탔습니다. 23층 높이에서 탔는데 바다 위를 가르며 바다 바람을 쏘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데 5층 수영장 쪽에서 여성 2분이 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는 걸로 봐서는 수영장을 다녀온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저희랑 비슷했는데 둘 다 얼굴도 예쁘고 날씬했습니다. 친구도 그 여성분들을 보더니 조금 호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예쁜 여자들을 보면 힐끗 쳐다보게 되잖아요. 저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여자분들을 곁눈으로 봤습니다. 수영 후 막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런지 샴푸 냄새가 좋았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좀 쉬다가 저녁은 간단히 배달을 해서 먹었습니다. 저녁에 불꽃놀이 여객선에 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호텔 패키지를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20여 분 열을 달려서 드디어 불꽃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 바로 위에서 터지는 불꽃놀이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여수를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불꽃놀이를 보는 동안 그동안 우울했던 감정들도 폭죽과 함께 다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불꽃놀이를 마치고 우리는 한잔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는데도 택시는 한동안 잡히지 않았고 검색을 통해서 버스라도 타기 위해 가까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한참 멀었고 택시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사람들도 택시 잡다가 지쳤는지 정류장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호텔에서 만난 그 여성 2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도 어플로 택시를 잡는 것 같았는데 잡히지 않아서 짜증이 조금 난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다행히 친구가 택시를 잡았고 택시가 도착했을 때 그 여성분들에게 같이 타자고 했고 그녀들은 망설이더니 같이 탔습니다. 원래 그녀들은 호텔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수에 왔으면 낭만 포차 거리를 한번 들러야 된다고 얘기하니 자신들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낭만 포차에서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들은 둘 다 유부녀였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서울에 산다고 했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랑 같은 KTX를 타고 왔고 비슷한 코스로 여행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우리보다 3살 많았는데 둘 다 얼굴이 동안이라서 우리보다 적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술을 먹고 같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왔습니다.
다음날 약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조식을 먹을 때도 시간이 겹쳤고 우리는 함께 조식을 먹었습니다. 그녀들도 요트를 타러 가는 일정이었고 우리는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유람선도 좋았는데 요트도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새 친해져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올라오는 KTX 도시간대가 같았고 우리는 여수 엑스포역까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날 술값도 내고 택시비도 냈다며 고마워했고 서울에서 한번 만나서 자신들이 쏜다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집에 오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친구랑 여행을 하고 오니 조금 낫기는 했습니다. 친구와 여성 한 분이 연락처를 교환했었고 둘이 연락을 좀 나눴는지 여행 후 2주 정도 지났을 때 친구가 넷이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을 다시 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수 때도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 여성과 말이 더 통했는데 그녀도 왠지 저에게 호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 넷이서 술을 마셨고 친구랑 다른 여성이 먼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번 같이 만났는데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가 저랑 그녀를 엮어주려고 노력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숙소로 향해서 서로를 아껴주었습니다. 아내와 리스로 지내면서 여자를 안아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자를 안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안길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처음 그녀를 안을 때 너무나도 좋아서 저도 모르게 금방 끝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전 실력이 살아나면서 그녀가 만족할 때까지 그녀를 안아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가끔 안기기는 하지만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몇 년 전부터 만족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게 좋다며 제가 연하라서 힘도 있고 체력도 있는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궁합은 좋지 않지만 가정은 화목하다며 저와는 단순히 사랑을 하는 파트너로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거나 너무 집착하게 된다면 자신은 이 만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주중 낮에만 되고 주말에는 카톡이랑 전화도 다 차단으로 돌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너무나도 싫기는 하지만 저도 가정은 지키고 싶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원하는 선만 잘 지키면 그녀를 오랫동안 안을 수 있으니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와 파트너가 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도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그녀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난다는 알리바이, 그녀들도 서로를 만난다는 알리바이가 있어서 서로의 가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친구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며 좋아합니다. 저도 그녀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녀를 안기 시작하면서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꼴 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람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지금처럼 막장만 아니었어도 제 아들을 걸고 절대 바람을 피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장인 아내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게다가 그녀도 예쁘고 아름답고 저를 좋아해주니 바람은 안 된다는 제 신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격주로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를 만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녀도 저를 만나는 날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둘이서 만날 때도 있고 가끔은 친구 커플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보통 만나면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잔하고 숙소로 향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친구 커플과 만날 때는 같이 술을 먹다가 같은 숙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친구 커플도 같은 숙소에서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더 짜릿할 때도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스킬이 좋습니다. 서비스를 정말 잘해주고 서비스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2번 정도 서로를 안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기에 아쉽지만 11시 전에는 헤어지고 2주를 기다립니다. 저는 이 만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특별한 인연이 있기를 바라며 우연히 인연이 왔을 때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